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일모직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패션 사업을 삼성 에버랜드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자 수가 70여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일본식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 머물며 20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을 강광우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연휴 후 첫 거래에 들어간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9% 오른 2009.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했지만 주 후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곧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돌아서며 다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2,5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도 4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이 3% 이상 올랐고 기계, 은행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전기전자는 1.10% 내렸고 운수창고, 섬유, 의복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3.05% 올랐고 현대중공업, KB금융, 삼성생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내렸고 한국전력, 현대차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는 증권주가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증권업종의 움직임 어떠했습니까? 네, 증권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미국 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 완화 축소를 유예키로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대금도 이달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증권업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 연기로 한국 시장으로 몰렸던 자금이 다시 다른 신흥국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지수 상승에 따른 주식시장 화랑으로 이어지기는 다소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증권업종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86포인트 오른 1673.88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바닥을 찍은 이후 꾸준히 오른 것으로 한 달도 채 안 돼 10%가량 오른 것입니다. 이날도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다만 동양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동양증권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증권주들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외국인의 바이코리아 랠리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래대금 역시 지난 7월 바닥을 친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한 달처럼 가파르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상승세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승재 미래에셋 연구원은 양적 완화 축소가 연기되면서 지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만 조정 압력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벤 버냉키 의장은 하반기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오고 있으며 그 시기는 12월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주가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시장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수익 개선 등 증권주의 주가 반등을 이끌 요인이 없어 전망 자체가 어두운 상황이라며 개인 투자자들 역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장사들의 최대 주주 변경이 24%로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사들의 최대 주주 변경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대 주주가 바뀐 상장법인은 25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개사가 줄었습니다. 전체 상장법인 774개사 가운데 최대 주주 변경 법인은 3.2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최대 주주가 변경된 후 개별 법인들의 최대 주주 지분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법인은 최대 주주가 변경 전 평균 23.7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경 후 25.09%로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회 이상 최대 주주가 변경된 법인은 팀스, 동양건설, 대한해운, 남광토건 등 4개사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94로 집계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3분기보다 3포인트 낮은 것으로 2분기 연속 악화된 것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8포인트, 중소기업은 3포인트 떨어져 나란히 94로 조사됐고 수출기업은 101, 내수기업은 93이었습니다. 4분기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자금 사정과 환율 변동, 원자재 조달 여건 등을 꼽았으며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기로는 70% 정도가 내년 하반기 이후를 예상했습니다.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열어 패션 사업을 삼성 에버랜드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양도가액은 1조 500억 원으로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1일자로 패션 사업의 자산과 인력 등이 모두 이관될 예정입니다. 제일모직은 패션 사업의 양도로 확보된 재원을 전자재료와 케미컬 등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초인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제일모직 박종우 소재사업 총괄사장은 이번 패션 사업 양도 결정은 제일모직이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자 수가 70만 5,54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래 추석 연휴 출입국자로는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1일 출국자 수와 입국자 수도 각각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8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에서 국외로 출국한 인원은 7만 9,321명,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객은 8만 3,316명으로 각각 사상 최대 1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어 외국으로 출국했다 돌아오는 여행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일본식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10년 고령화로 노동력 감소 충격을 겪은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라며 앞으로 10년은 중국과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충격을 경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의 경험을 고려할 때 이것이 역내 성장과 소비 지출, 자산 가치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초중고생의 2.2%는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5월에서 7월 초중고등학생 211만여 명을 상대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2%인 15만여 명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아 전문기관에 우선 의뢰할 필요가 있는 우선관리군은 4만여 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 3만여 명과 중학생 6만여 명,
고교생 5만여 명으로 중학생이 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제주와 대전, 강원, 충남 등에서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육부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상담을 하고 추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 달에 금리 4%대 지하철 9호선 시민 공모형 펀드를 선보입니다. 서울시는 증권사 등 시내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4.3%의 1,000억 원 규모의 9호선 시민펀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시민펀드는 맥쿼리와 현대로템 컨소시엄의 지분을 매수할 것으로 알려진 한화자산운용과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 조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펀드는 장기 확정 채권 형태이고 서울 시민이 아니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당초 서울 시민만을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관련법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처를 서울 소재 금융기관으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초연금 공약이 대폭 후퇴했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다른 다양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서민준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의를 검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직접적인 그 이유부터 설명을 주십시오. 네, 어제 오전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정작 당사자인 진영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의료 수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 장관은 사우디 현지에서 국내 보도로 접한 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귀국 이후 사의 표명이 확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진 장관이 사임을 고민하는 이유는 기초연금이 지난해 대선 공약보다 크게 후퇴한 채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 시절 핵심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내걸었는데요. 오는 26일 복지부가 발표할 기초연금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만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차등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지급 배상과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이 공약을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주무부처 수장으로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이번 사의 표명의 직접적인 이유로 분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기초연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주시겠어요? 예,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없애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인데요. 지난해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재정 문제에 부딪히면서 지급 대상과 규모를 줄이는 수정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 방안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 등이 나왔는데요. 이 경우 기초연금의 보장성이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다는 야권의 공세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진영 장관의 사의를 표명한 그 이면에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라든가 다른 요인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죠. 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대책 역시 지난해 대선 공약보다 축소된 방안이었는데요. 당시 진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초연금 축소를 계기로 사퇴 의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서울시장 출마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경우 야권은 박원순 현 시장이 출마하는 게 기정사실화됐지만 여권은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진 장관과 더불어 김항식 전 국무총리, 조윤선 여성가정부 장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날 경우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진 장관이 귀국하는 25일 실제로 사의 의사를 밝힐지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윤곽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회부의 서민준 기자가 전해드린 소식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리온그룹은 23일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해외 투자자와 주요 주주들로부터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리온그룹과 대주주들은 동양그룹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으며 추후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동양그룹은 최근 만기도래 기업 어음 상환 문제가 불거지자 형제그룹인 오리온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리온은 2001년 동양에서 계열 분리한 후 지난해 지분 관계까지 모두 정리했으며 최악의 경우 본인들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양그룹 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벤처기업 등이 출자한 청년 창업펀드 1,05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창업펀드는 대표이사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 절반 이상이 29세 이하인 창업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정부와 창업투자회사 외에 카카오와 스마일게이트 등 청년 창업에 성공한 선배 기업들이 210억 원을 출자해 5개 펀드를 조성했고 2017년까지 총 200개 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펀드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전문적인 멘토링을 제공하며 제품 사업화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부분을 지원합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연예인 주식부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16일 종가 기준으로 양현석 대표가 보유주식 평가액 1,973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1,576억 원으로 2위, 배용준은 306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72억 원으로 4위, 장동건이 3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6.8% 증가해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며 SM엔터테인먼트는 매출이 14.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2.9% 급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사문화 대상 수상기업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주식회사 국보를 선정했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DHL 코리아, 남해화학 등 4개사가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기업으로는 신한생명보험, 대화산기, SM 등 6곳이 뽑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